하다 보니 이렇게 딸하고 또 같은 강의에 또 서게 되는 또 날이 오게 될 줄은 정말 예전에는 몰랐는데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또 굉장히 기분이 또 남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 휴대폰에 이 이혜인 사장님이 뭐라고 저장이 되어 있냐면은 이름이 아치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은 양아치란 뜻이에요. 아니 너무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미안 뭐 이러고 가고 그래서 내가 맨날 집에서 아치씨 좀 그만 좀 하세요 맨날 이제 이랬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은 이 PPT 이게 표지인데 본인이 만들겠대요. 그래서 알았다 네가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깜짝 놀랄 거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 딴에는 싸이월드 스타일로 만들었다고 깜짝 놀래킨다는데 이게 맨 처음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자기 이름밖에 없었어요.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위에 뭐 이승은 이혜인은 있는데 맨 아래 이제 아이콘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혜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나 엄마는 그랬더니 이걸 두 줄을 넣어봤는데 디자인상 안 이쁘대요. 그래서 자기만 해야 된대요. 그래서 네가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내강이고 넌 깍두기다. 그랬더니 제 이름이 길어서 안 이쁘대요. 이혜인이 이쁘대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막 설득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두 줄을 넣었죠. 넣었는데 나중에 이 파일명을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파일명 이혜인인 거예요. 그래서 너 원팀에다 이혜인 하면 아무도 네가 누군지 모른다. 이승은으로 바꿔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바꿨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치씨, 아치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아메이를 처음에 20살 때 이런 자리에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데리고 올 때 제가 뭐 얘한테 뭘 빨아오라고 이 자리에 데리고 왔겠어요? 20살짜리를 제가 그때 데려왔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저는 제 특징 중에 하나는 제 주제를 알아요. 제 주제를 아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웠는데 제가 아이들을 이제 양육을 할 때 제가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정확하게 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채울까를 저는 항상 그게 저한테 숙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심리 상담도 많이 받아봤고 제가 어떤 엄마가 돼야 할지 그래서 그런 대로 이제 했었는데 제가 이 아이한테 줄 수 없었던 게 뭐냐면은 얘하고 제가 나름 얘 학교 다닐 때 막 논술도 배우게 하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하면 그렇게 단답형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지 말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가 좀 자기 생각을 잘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하나 또 하나는 제가 줄 수 있는 가치관은 나의 경험밖에 없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봤을 때 너무 다양한 직종의 이제 사업자분들이 계셨고 이런 애프터 시간에 보면 자기의 가치관을 이제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할 때 좀 다양한 생각들이 나왔었어요. 전 그게 되게 좋아서 예인이가 그걸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주제를 들었을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얘가 계속 듣는다면 예인이한테는 그만큼 경험이 생기지 않을까. 그 마음에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자, 동상이몽 아시죠? 이거는 엄마의 마음이었고 자, 이 당사자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은 사장님 첫째 딸 이예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승은 사장님이 방금 짧게 단어만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그 단어가 헐 대박 쩔어였어요. 그걸로 소통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중고등학생이었으니까 또 그때 당시에 대박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헐 대박 쩔어 이 단어로 소통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이승은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 자리에 20살에 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20살에 왔는데 지금은 벌써 28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메이를 이 만난 후에 성격도 되게 많이 변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뭐 꿈을 꿔야 하는지 그다음에 목표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엄마가 따로 알려주지 않아도 이 아메이 안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저를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갔던 그 미팅이 소규모 미팅이 아니라 되게 큰 세미나장이었어요. 근데 그 장소만 기억하지 거기서 누가 강의를 하고 그 강의하신 분의 성별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집중을 안 했었는데 그날 시작으로
한 달에 한 번 그 세미나장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가면은 이제 사장님들이 막 이쁘다 이쁘다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칭찬이 좋아서 제가 약간 관종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칭찬이 너무 좋아서 한두 달 따라갔지 이제 세 달째부터는 내가 왜 여기를 따라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이승 사장님이 약간 성격이 유해지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불같으셨거든요. 그래서 가기 싫다는 말도 못하고 계속 따라갔는데 저는 약간 주말에 친구랑 놀아야 되는데 그때 20살, 21살이었으니까 그래서 놀아야 되는데 가기 싫다는 말도 못하고 계속 이게 따라다니다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딱 1년째 되는 날 그 안 들리던 강의 내용이 점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제일 어렵다던 수입 구조 그 강의에 제가 귀를 뚫리게 됐는데 그때 딱 당시에 강의하셨던 사장님이 수입 구조 다 끝난 다음에 본인이 갔던 아메이 여행을 소개시켜 주셨었어요. 근데 그 여행 강의를 듣고 그럼 내가 조금만 하면은 그 여행을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승근 사장님한테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처음으로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근 사장님이 드디어 우리 딸이 하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시작은 미팅이잖아요. 그래서 저 그때부터 세미나뿐만 아니라 뭐 홈미팅, 퀸미팅, 되게 소규모 미팅도 많이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는 줌 미팅도 없었거든요. 초반에는. 그래서 줌 미팅도 없을 근데 그때 당시에 다니던 회사가 또 재택을 하게 되면서 제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거예요. 밖에 안 나가고. 그러면서 사업이 멈춰버리게 됐어요. 사업이 멈추니까 그러니까 내 몸은 편한데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계속 아메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줌 미팅이 생기면서 줌 미팅 안에서 이제 세미나가 또 생기고 하면서 핀업 하신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코로나 핑계로 가만히 있었는데 저랑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핀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망치로 머리 한 대 딱 맞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행동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하면서 지금은 이제 다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날 기억이 나요. 정말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는데 엄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기습 공격을 당했잖아요. 근데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뭐가 좋았냐면은 제 파트너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좋은 게 아니라 아 얘가 똑똑하구나 평범한 줄 알았는데 이걸 알아듣다니 뭔가 똑똑한 탈을 든 것 같고 뭔가 꿈을 갖는다는 게 아이가 이제 되게 좋아서 그날 좀 되게 흥분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 속의 아메이하고 혼밥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이제 할 건데 혼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혼밥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 최근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는 딸이 둘인데 하나가 21살이고 하나가 28살이에요. 근데 둘이 독립을 했어요. 이제 둘이 살고 저는 저 혼자 살고 그러니까 제가 혼밥인 거예요. 제가 혼밥을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재료가 매일 문제인 거예요. 재료가 맨날 남아서 썩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맨날 똑같은 음식을 할 수도 없고 뭐 같은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먹는 것도 힘들고 저는 또 직장 생활도 하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 횟수도 적은데 이게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저의 혼밥 주제는 뭐냐면은 일석삼조, 일석사조가 될 수 있는 요리를 하는 거. 그래서 같은 재료로 좀 다양한 맛을 내게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오늘 첫 번째 요리는 뭐냐면은 굴라시라는 게 헝가리 스프예요. 헝가리 스프인데 이 굴라시 스프가 좀 토마토 스프 같아요. 약간 헝가리 육개장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전날 과음을 하셨다거나 그러면 이거를 다음날 스프를 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뭐 빵에 찍어서 드셔도 되시고 이제 여기에 제가 한번 큐브 그 고형 카레를 넣어봤어요. 근데 이 굴라시 카레 라이스가 어떤 맛이 되냐면은 약간 일본식 카레 막 100시간 이상 막 이렇게 끓였다는 그런 카레
굉장히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오늘 맛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지만 제가 먼저 굴라시 카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굴라시 카레는 먼저 그냥 제일 센 불에 올리브유를 두르세요. 올리브유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두르시고요.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식감이 소고기 양지가 더 식감이 저는 더 좋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사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넣어서 쓰시면 되시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계시니까 그냥 이걸 다 할게요. 이거는 그냥 겉이 그냥 갈색이 될 때까지. 근데 이게 완전 그러니까 만드는 조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시간은 조금 오래 끓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뭉근하게 끓일 생각이거든요. 아니, 끓일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고기가 이렇게 겉에가 이렇게 코팅이 되면 야채를 여기 써 있죠. 감자, 양파, 뭐 파프리카.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이게 좀 이렇게 좀 뒤집혔는데 여기 보면 파프리카도 있고요. 당근도 있고 우리 카레라이스 하는 그 재료를 그대로 다 넣어주세요. 다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뭐냐면은 홀토마토라고 토마토 톡으로 들어와 있는 통조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질문을 하시기도 해요. 그냥 생토마토를 넣으면 안 되냐? 차이는 분명하게 있어요. 생토마토를 넣으면 훨씬 자연의 맛일 수 있지만 이렇게 홀토마토를 넣으면 약간 라면 스프 같은 약간 조미료 같은 양념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홀토마토를 제가 좀 가위로 좀 조샀다라는 표현이 나쁜 말인가요? 네, 조사 주었어요. 네, 가위로 이렇게 좀 잘게 잘게 썰어서 이게 지금 2분의 1컵이거든요. 제가 이게 이렇게 하면 한 컵인데 이제 한 컵 정도. 왜냐면 오늘 제가 레시피는 이제 공유를 해드렸는데 그거는 한 3, 4인분 레시피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여기에 이제 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했고 제가 죄송해요. 준비를 미리 안 했는데 물을 예, 예, 좀 여기다 그냥 담아다 주셔도 좋고. 이렇게 하고 설탕을 이게 작은 1티거든요. 이거 그냥 2개 넣을게요. 넣고 소금은 나중에 제가 카레라이스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약간 소금도 전혀 안 넣는 거하고 그다음에 조금 넣는 거하고 감칠맛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소금도 많이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툭툭 치는 정도? 그냥 나 소금 들어갔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거를 스프로도 같이 드실 생각이면 나중에 다 끓인 다음에 소금으로 조금 더 간을 하시고 남는 걸로 이제 스프 먹을 만큼 먹고 남는 걸로는 이제 카레 해야 되니까 고기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금으로 너무 간을 맞추면 카레라이스 했을 때 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금을 조금만 하시고 그다음에 치킨 스톡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음식점 맛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비법이 사실은 치킨 스톡이에요. 치킨 스톡이 워낙에 양념 맛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진짜 좀 깊은 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치킨 스톡을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 물을 넣어줍니다. 한 이렇게 재료가 잠길 정도로 물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고 식단에서 한 20분 정도 끓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좀 끓었다가 좀 약간 좀 쫄아들 무렵에 한 5단 정도로 해서 나머지 1시간 정도 채울 거거든요. 그렇게 끓이기 시작을 할게요. 처음부터 식단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 잠깐만 20분 맞춰놓고 이게 조금 수봉 현상 때문에 옆으로 좀 물이 튀어요. 근데 제가 부주의하게 키친타월을 안 가져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옆에다 조금 끼워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훨씬 수봉 현상 나서 옆으로 튀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조금 채워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카레라이스는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다음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생활 속의 아메이 바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저희 아침부터의 루틴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제 삶의 가장 큰 화두는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제 아침 루틴은 다이어트를 시작한 후에 제 하루가 시작이 되거든요. 누구나가 다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이스프링으로 물 한 잔을 드시죠. 근데 저긴 거기 플러스 밸런스 위드인 365를 항상 같이 일어나자마자 먼저 이거부터 먹어요. 이렇게 하고 물 한 잔을 마신 다음에 마시는데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오른편에 나와 있는 결과지가 제가 이번에 마이랩 그 검사한 결과지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건강하더라고요. 건강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7월에 그분을 보냈어요. 예, 제 몸속에서 예, 분리시켜 나오게 해서 제가 이제 검사를 보냈는데 그 보냈을 때 상태가 제가 한 다이어트를 한 2달 거의 3달 그러니까 2달이 넘은 시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영양분을 어떻게 섭취를 했었냐면 식이섬유도 굉장히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밸런스 위드인과 슬림핏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꼬박꼬박 먹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런 뭐라 그러지? 제가 그 결과에서 그걸 뭐라 그러지? 단세 지방산 그 수치도 되게 높고 제가 살이 빠지는 몸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거기 플러스 비타민 생성 관련과 비타민 흡수율이 굉장히 높은 미생물로 제 장에 가득 차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내 몸이 이렇게 변했구나. 내가 영양분을 잘 섭취를 하면 몸이 변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제가 이 결과지를 봤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제가 이제 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다이어트 하는 기간 중에 제가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은 수면 부족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좀 수면 시간을 좀 줄여서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한 4-5시간 정도가 이제 수면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문진을 냈더니 이제 수면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돼 있었는데 그 외에는 굉장히 좀 상위권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밸런스 위드인을 먹었지만 이제 7월 말이나 8월부터는 이 마이랩이 이제 정기 배송돼서 저는 이렇게 저의 몸 상태에 잘 맞는 유산균을 먹게 될 거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유산균까지 딱 먹고 나면 복장을 딱 장착을 해요. 최근에 제가 장비가 하나 더 늘었어요. 그 뭐냐면 무릎 보호대예요. 이제 제가 어느 정도로 타고 있냐면은 오전에는 30km를 타고 저녁 때는 30km 혹은 제가 살을 뺄 때는 무조건 40km 이상을 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조금 강박에서 좀 벗어나자 해서 제가 너무 힘들면 30km 정도에서 멈추고 조금 할만하면 40km까지 하는데 제가 저번에 그 다이어트 강의를 할 때
그 나만의 그 카타르시스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 25센트 라이드 그거 뭐라 그러죠? 어플 있잖아요. 어플 이름에도 저는 되게 의미를 부여를 했었어요. 처음 제 이름은 뭐였냐면은 나자바바라였어요. 나자바바라였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그 누적 키로수가 늘어나면서부터 제가 아까 이행 사장님 그랬잖아요. 관종기가 있었다. 저희 집안은 관종기가 좀 흘러요. 그 피가. 뭐 저 인스타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관종기가 없고서는 그런 인스타그램 그 피드를 장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이름은 뭐였냐면은 잘난 척하고 싶더라고요. 나 이만큼 달렸다. 그래서 그 다음 이름이 나 이승은이요였어요. 이게 어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 이승은이요. 딱 이 어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봐라 나 이승은이다 이 뜻이었는데 요번에 웜팀 그 7월 다 이제 다타로 뭐였죠? 네, 그 다타로 가즈안가 뭐 하여튼 그거를 하는데 너무 안 겸손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스타그램 그냥 이름으로 다시 이제 조금 겸손하게 바꿔줬고 제가 그래서 지금 7월에도 꾸준하게 제가 다이어트가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제가 아직도 경도 비만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 남아있는 그 체지방이 있어서 아직도 저는 되게 25센트 라이드를 되게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7월에만 지금 현재까지 1128km를 지금 좀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달리면 또 숫자를 보면서 제가 또 만족해하고 그래서 다 타고 나면 제가 전에는 프로틴을 먹었는데 저희 형제그룹 분 중에 이제 뉴트리 강의를 되게 잘하시는 정유선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체지방 양이 극소량이고 다 근육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추천해 주신 게 이 에센셜 아미노였어요. 아미노가 근육 형성에 진짜 좋다. 그러니까 한번 그걸로 바꿔봐라. 그래서 이제 여름도 오고 갈증도 나고 그래서 제가 이 아미노가 그전에는 잘 못 먹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단맛을 되게 싫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미노를 못 먹었는데 이 아쿠아블러스트에도 타먹게 되고 제가 최근에는 트루콜라겐하고 아미노를 같이 그냥 물에다 그냥 타서 먹으니까 더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아미노를 한 잔을 마시면 이제 그 다음에 씻으러 가야 되죠. 그래서 먼저 제가 또 하나 바꾼 생활 패턴 중에서 바꾼 게 뭐냐면은 제가 살을 빼면서 사람들한테 절대 듣지 말아야 되겠다 한 게 뭐였냐면은 늙었다였어요. 왜 나이 든 상태에서 살을 빼면 늙었다라는 조금 좀 처지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프로틴도 정말 많이 먹었고 하나는 그 얼굴 케어에 제가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 1등 공신이 이 시그니처 마스크 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매일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녁을 하게 되면 자꾸 뛰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 운동 후에 하자. 근데 아침 운동 후에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아침에 이제 땀이 다 나잖아요. 근데 저녁 때 하게 되면 샤워를 다 끝내고 나서 바르고 씻고 또 씻고 이래서 귀찮아서 빼먹게 되는데 아침에 그냥 땀난 상태에서 몸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세수만 해요. 세수만 해서 마스크팩을 발라요. 바른 다음에 6분에서 8분 동안 할 수 있는 집안일을 해요. 뭐 전날 뭐 컵이 나왔던 걸 안 씻은 게 있으면 컵을 씻는다든지 청소기를 한 바퀴 돌린다든지 그러면 그 6분에서 8분이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씻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하면 또 좋은 장점이 뭐냐면은 그 림프 마사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내가 다 씻어야 되기 때문에 뭐 몸에 흐르던 옷에 뭐 어차피 땀에 젖어 있는 옷이기 때문에 옷에 이게 막 묻던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목까지 해줘요. 그래서 주먹을 좀 이렇게 쥐시고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죠. 목을. 그러면 여기에 은근 노폐물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꾹꾹 좀 세게 이렇게 하고 제 쇄골이 있는 데도 좀 만져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 제가 스스로 좀 뭔가를 했다라는 만족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하고 나서 이제 화장품을 바르죠. 이게 바로 이제 저의 아침 루틴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사실은 이거는 아침 루틴은 아니고요. 저녁 루틴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에 그 엘사백을 하면 제가 머리숱이 되게 부족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이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녁 때 하는 루틴인데 사실은 제가 혼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를 제가 사진을 찍지 않았는데 아까 오후에 그래도 직접 착장한 거를 이제 해야 된다 해서 딸이
찍기 싫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부끄러워서 고개 돌리고 있는 걸 급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매일 하고 있는 루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녁 샤워하고 나서 이제 젖어 있을 때 쓰는 거니까 이제 쓰고 나서 이제 또 제가 뭐 할 수 있는 걸 하고 또 10분이 금방 흐르니까 이게 이제 저의 생활 속의 암행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저녁 루틴을 말씀드릴 건데 저는 제가 헬스장에서 총괄 실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밤 10시가 퇴근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0시에 끝나서 이제 저녁이 아니라 그때는 야식이죠. 그래서 야식을 정말 매일매일 먹게 되는데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뭐 삼겹살, 곱창, 피자, 뭐 치킨 그리고 이런 거에 이제 술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술도 계속 먹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제가 요즘 마라탕이랑 허거가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또 마라탕이랑 허거를 너무 좋아해서 허거에 빠졌을 때 거의 일주일에 진짜 5번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제가 점점 이제 살이 찌고 건강이 나빠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뉴트리를 더블 X 그다음에 뭐 유산균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엘로케어 이 정도만 먹었다면은 지금은 더 제품이 늘어나서 뭐 레시틴 그다음에 이스트비 그다음에 뭐 듀얼 케어 그다음에 또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또 태아닌샷 그다음에 또 몸은 챙겨야 돼가지고 또 시네트롤 이렇게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트비는 제가 되게 그러니까 빨리 먹는 습관 때문에 자주 체하는데 체할 때도 이스트비 계속 씹으면은 또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아쿠아 블라스트는 원래 운동하면서 먹는 이온 음료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숙취에 짱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숙취에 쩔어 계실 때 이거를 한 통을 다 먹으면은 정말 숙취가 없어져요. 이거 또는 엑세스 저희 음료 이거를 먹으면은 정말 숙취가 싹 사라지고 이건 좀 꿀팁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또 비염이 되게 심했어요. 지금은 정말 많이 호전되는 건데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환절기 때 진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입으로만 숨을 쉬니까 입 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코는 계속 휴지로 콧물을 닦으니까 코랑 인중이랑 다 빨개지고 헐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엘로케어랑 그다음에 엠모스피어를 만나고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엘로케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 중 하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집 앞에 그 약간 호수공원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를 좀 이쁘게 바꾼다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공사를 시작하고 난 후부터 이 수돗물이 흙탕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갈색이 정말 필터 간 지 얼마 안 되는데 한 2, 3일 뒤에 저렇게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바뀌는 걸 보고 아 진짜 이 필터기 없었으면은 내가 저 탕물로 샤워를 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정말 제가 또 애용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필터기는 꼭 쓰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앞치마를 입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승은 사장님이 되게 요리를 잘하시는데 저는 되게 똥손이에요. 그래서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해도 그 맛이 안 날 정도로 똥손인데 저는 지금 보조긴 하지만 제가 이 앞치마를 왜 입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또 이승은 사장님이 준비해주신 그다음에 유린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비춰주세요. 그 전에 제가 안 넣은 게 있어요. 여기에 월계수잎하고 파프리카 가루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월계수잎이 이거 조금 개인 취향인데 만약에 안 좋아하면 안 넣으셔도 되지만 넣으셔도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넉넉하게 지금 이 정도 넣고요. 파프리카 가루도 그냥 파프리카만 갈아서 한 게 있고 파프리카 시즈닝이 있어요. 근데 저는 시즈닝을 추천해 드리는 게 이것도 라면 스프 같은 그런 효과입니다. 얘가 약간 조금 파는 음식 같은 그런 효과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얘도 근데 파프리카도 살짝 조금 매워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알싸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넣을게요.
예, 제가 지금 10단으로 지금 현재 13분 끓였어요. 13분 끓였는데 닫아주세요. 지금 6분 남았는데 제가 조금 물을 조금 넉넉하게 해서 20분보다 조금 더 해도 되겠어요. 10단에서 조금 더 조리해도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리고 유린기는 잠깐 제가 우선 이게 예열을 해야 되니까 예열을 시작을 해놓고 할게요. 자, 유린기는 자, 보통은 튀김옷을 입히고 중국 요리이기 때문에 튀겨야 돼요. 튀겨야 되는데 혼밥이잖아요. 그걸 누가 혼자서 그렇게 뭐 튀김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초간단 유린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트에 가시면 닭다리살을 이렇게 뼈를 바른 닭정육을 팔아요. 닭다리살 정육을 파는데 이거를 좀 깨끗하게 씻어서 조금 물기를 조금 제거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이 닭기름을 이용해서 자기 기름으로 튀김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열을 충분하게 시킨 다음에 잠깐 제가 집게로 이거를 아까부터 예열을 시켰어야 되는데 얘가 예열이 충분하게 돼야지 그 좀 덜 달라붙어요. 그래서 왜 우리 이렇게 예열된 거 확인할 때 물방울 튀기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확실하게 예열을 해야 되는데 220도는 되게 높은 온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20도가 뭐 예열이 다 되었습니다 하면 다 되었습니다 하면 뭐 굳이 물방울 안 튀어도 그 정도면 충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시면 되세요. 예. 이혜인 사장님, 제가 한 요리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근데 이승은 사장님이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데 되게 특이한 요리만 해요. 그래서 이름을 블러쉬도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전에 집에서 엄마 블러쉬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시중에 나오는 카레랑은 완전히 다른 맛이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고, 저는 이승은 사장님이 잡탕밥을 또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잡탕밥이 근데 어디 가서 이렇게 엄마가 제일 잘하는 엄마 밥 중에 뭘 제일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잡탕밥이라고 하면 되게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잡탕밥을 하냐고. 아니, 제가 그 별명이 하나 있는데 별명이 몬도가네예요. 저는 예쁜 거 잘 안 먹어요. 약간 징그러운 거. 그래서 주로 내장 종류 많이 좋아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생간도 잘 먹거든요. 생간도 잘 먹다 보니까 어릴 때 그런 일화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잠깐 이걸 먼저 얹어 놓을게요. 자, 이거를 살 쪽을 얹어 주세요. 네. 이렇게 좀 달라붙게 해도 괜찮은 게 많이 쪼그라들 거예요. 얘가 많이 좀 축소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따닥따닥 하셔도 되세요. 아, 이게 열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 뭐 하나가 꺼졌는데 이게 잘 조준해서 이렇게 얹어야지 이게 여기 아, 이것도 다 꺼졌구나. 네. 다행입니다. 꺼져서. 이거 요리 실패해도
제 탓이 아니잖아요. 전 이런 여지가 좋아요. 그래서 그 생간에 대한 일화를 말씀드리면 저는 어느 정도로 또 진심으로 먹냐면은 잘 아는 정육점을 항상 있어야 돼요. 그 동네에. 그래서 거기 소 들어오는 날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싱싱한 생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날도 생간을 끊어와서 우리 아이들하고 그걸 먹고 있는데 제 동생이 저희 집에 방문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동생이 이제 친하니까 동생 비번을 누르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다가 돌아오면서 왔어. 근데 너무 우리가 다 피가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토할 것 같은 순간, 정말 잊고 싶은 순간으로 그 순간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이미지 관리하고 싶은 그런 자리에 가서 그 생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이쯤 되니까 그 생간 얘기를 제 입으로 또 얘기하게 될 줄은 이제 몰랐습니다. 예,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냥 뚜껑을 닫고 앞으로 그러니까 10분, 10분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예, 또 꺼졌는데 하나를 사장님 이거는 그냥 계속 끓일 거니까 다른 장소에 가서 끓이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써보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깐풍기가 아니라 이 유린기의 장점은 왜 얘가 일석삼조 사조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구워내고 나면 이게 어떤 맛이냐면 옛날 통닭 맛이 나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소금 후추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냥 씻어서 그냥 건조 맛이 그러니까 키친타올 같은 거에 그냥 물기만 제거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구워주면 지금 여기다도 같이 네. 하고 끝나면 그거 한 6단으로 줄여주시면 되세요. 네, 네. 손맛. 네.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유린기를 하면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닭튀김을 하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되고, 네, 했어요. 네. 들어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튀겨낸 상태에서 그냥 닭만 먹는 거예요. 야채 같은 거랑 곁들여서 먹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뭐 이렇게 주당 가족은 아니에요. 그렇게 술을 너무 많이 먹는 집은 아닌데 맥주 안주로는 너무 좋아요. 요즘 치킨들 많이 근데 요즘 치킨값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심지어는 그 닭이 어떤 닭인지 몰라요. 진짜 뭐 진짜 암에 걸렸던 닭인지 뭐 항생제를 엄청 투여 거의 사실은 안 좋은 닭일 확률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서 하면 뭐 동물복지 그런 어떤 닭다리살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옛날 통닭 맛이 나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후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걸 찍어 먹을 때 그냥 먹어도 하나도 안 싱겁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간을 안 해도 안 싱겁기 때문에 굳이 소금을 찍어 먹을 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후추만 갈아요. 그것도 후추도 이렇게 통후추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요리에 많이 넣는 갈아져 있는 후추가 있고 이렇게 통후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갈아서 후추에만 찍어 먹으면 또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팁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조금 많이들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구울게요. 자, 여기도 이 자체 기름 때문에 좀 기름이 겉으로 많이 튀겨져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꽂아주는 게 훨씬 더 주방을 깨끗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탈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살짝 약간 타는 게 아니라 좀 바짝 익어야지 잘 떨어져요.
안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눌러붙는 이유가 단백질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단백질 성분 때문에 바닥에 많이 눌러붙거든요. 그래서 좀 진득하게 조금 그 시간을 좀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닭다리살을 퀸에다 많이 구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껍질이 얼마나 달라붙는지. 그게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닭다리살 그 껍질채로 요리를 할 때는 조금 고온에서 단시간에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열순환이 좋기 때문에 특히나 닭정육은 금방 익어요. 굉장히 금방 익어서 그냥 앞뒤로 10분 정도면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닭다리살 같은 경우는 중간에 뼈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돌려야 되니까 굳이 그 뼈로 뜯는 맛을 뭐 그렇게 선호하는 게 아니라면 정육 상태인 거를 쓰시는 게 굉장히 좋고 자 그렇게 해서 맥주 안주로 그런 어떤 통닭의 느낌처럼도 드시고 아니면 이제 또 그런 어떤 약간 돈가스 소스처럼 그렇게 해서 약간 가치동처럼 그렇게 덮밥 형식으로 해서 드셔도 되시고 저는 덮밥할 때 오이 같은 거 넣는 것도 되게 상쾌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뭐 거기에 이제 와사비장 같은 거 해서 같이 비벼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와사비 마요네즈 해서 같이 드시면 이렇게 닭다리 정육 하나를 그냥 튀겼을 뿐인데 구웠을 뿐인데 이렇게 양념장에서 유린기도 드시고 통닭처럼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제가 예상은 했지만 우리 이혜인 사장님이 또 이럴 줄 몰랐습니다. 우리 이혜인 사장님이 사실은 30분 동안 저녁 루틴을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 10분도 안 돼서 끝내서 사실은 이 요리가 그러면 벌써 다 돼야 되는데 지금 요리는 앞으로 돼야 될 그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뭐 혼밥 추천을 원하시면 뭐 어떤 요리를 이제 뭐 해먹는지 뭐라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오늘 요리 중에서도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드리고 혹시 있나요? 퀸 특장점. 네. 저는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고 스테인레스죠. 예, 스테인레스고 제가 이거를 설명드릴 것 같았으면 제가 PPT에 하고 왔었을 텐데 근데 제가 그냥 요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퀸에 제가 이거를 쓰면서 저는 진짜 집에 코팅 프라이팬이나 그런 코팅팬이 정말 없거든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되게 방문을 하다 보면 사실은 여기에 이 퀸의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은 저는 무게예요, 무게. 이제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쓰고 씻고 할 때 저처럼 이렇게 갱년기 여성은 이게 좀 무거워요. 이제 무겁기 때문에 그런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보면 조금 간편하게 씻을 수 있는 거 이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조리를 하고 나면 만약에 막 정말 씻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튀김을 했어요. 튀김을 하면 사실 물을 조금만 넣어놓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거를 그냥 휴지로만 닦아도 닦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 번만 튀기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막 두 번, 세 번을 튀겨야 될 때는 그때마다 씻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어떤 물을 조금 담아놓고 잠깐 놔뒀다가 그냥 키친타월로 닦아내요. 그래서 저는 퀸의 정말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어쨌든 위생 요리죠. 뭐 보면 그 굉장히 비싼 냄비 중에 그 사라다 전문가라는 그 요리가 굉장히 비싼 냄비가 있잖아요. 예, 그 냄비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한번 봤어요. 그 이렇게 시연하는 거를 한번 일부러 봤어요. 이제 봤는데 그게 베이직이든가 그 퍼스널이라고 부르든가 가장 기본 세트가 3개인데 그게 375, 400만 원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여름 프로모션으로 그거를 하면 90만 원짜리 그 무슨 프라이팬을 주고 또 뭔가를 100 얼마짜리를 또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90만 원 빼고 100 얼마 빼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200만 원 정도면 그 3개 세트가 100 얼마에 살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기업의 특징 아시잖아요. 손해 보나요?
절대 손해 안 봐요. 뭔가 마진이 남지 않는 장사는 정말 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 개인들이 손해보는 행동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샐러드만 아니 안 되죠. 그 사라다 전문가가 굉장히 고가라서, 그리고 또 그거는 또 티타늄이어서 거기 조리 도구도 막 이런 쇠로 막 긁으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기스가 안 난다고. 그래서 하지만 저희 거는 스테인레스잖아요. 18대 8. 제가 이 정도는 알아요. 그 비율이 18대 8인 거는 아는데, 스테인레스 해서 저희는 이렇게 막 쇠로 하면 기스가 나요. 기스가 나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껴서 그게 어떤 안 좋은 성분을 나오게 하진 않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티타늄까지는 필요하진 않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들으면서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거기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스테인레스의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느꼈던 게 어려운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차피 내가 18대 8이라 그러고 이런 수복 현상에서 이걸 무슨 실이라 그러죠? 무슨 실이라고 하죠? 신은수 사장님 이런 용어 잘 아시잖아요. 모이스처 실, 맞아. 모이스처 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만약에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그 얘기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와서 제가 스폰서 사장님한테 그 얘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모이스터 실도 말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전문적인 지식은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이야기를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반드시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친숙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꼈고, 자, 이제 한번 좀 뒤집어 줄게요. 중간에 근데 이 요리에 단점이 하나 있긴 해요. 기름이 많이 튀어요. 네. 잠깐만요. 이게 중간에 좀 꺼지고 막 이랬더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망치면 제 탓이 아니라고. 네. 네, 이 정도로 이런 색깔이 나와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가 열이 좀 많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그냥 이거 네. 나중에 이거 금방 구워지니까 나중에 추가로 한 번 더 구우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네, 이쪽으로. 왜냐면 그리고 이 후추 사용법인데 후추는 처음부터 넣으면 좀 맛을 좀 많이 음식 맛을 좀 변화시키게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후추를 더 추가로 해서 넣는다 하면 이렇게 가열 조리 시에는 좀 뒷부분에 넣어주시는 게 좀 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를 바꿔주실 거죠? 인덕션? 그럼 이거 이게 잘 안 돼요. 네. 네. 아, 되네요. 네. 자, 조대근사님 이거를 조금만 붙여주세요. 자, 샘플에서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커리 끓이기 전에는 저는 월계 수잎은 그냥 빼고 해요. 월계 수잎 좀 빼주고, 네, 네, 네. 이렇게 하고 여기에 고형 카레를 넣어줍니다. 그 요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상표까지 꼭 알려드려야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고형 커리가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꼭 이게 아니라도 뭐 요즘 백색 카레도 그렇고 오뚜기에서 뭐 몇시 100시간 뭐 숙성 카레도 고형으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수분이 있을 때는 자, 이 웍 높이에 이 정도일 때는 3개 정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보면서 점도를 이제 좀 확인하면서 제가 오늘 좀 건더기를 좀 많이 넣어서 제가 보통 이 정도 양 할 때는 큐브를 4개 넣거든요. 4개 넣는데 오늘 감자 양을 조금 많이 했더니 좀 걸쭉하네요. 그리고 카레 할 때는 카레에 전분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저어주셔야지 바닥에 가라앉지 않아요. 그리고 뭐 카레가 막 그렇게 오래 끓여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야채를 좀 오래 끓여야지 조금 뭉근하게 좀 깊은 맛이 나는 거지. 그래서 카레를 넣기 전에 그런 어떤 고기나 이런 야채를 좀 오래 끓여주면 훨씬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면 이게 끝이에요. 카레는 이게 끝이니까 거기 아까 그 밥 있거든요. 저기 화면에 안 보인다고. 네. 그 고수와 초보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맛을 안 봅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죠. 여기 밥을 조금 옆에다 놔주세요. 음, 저는 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한 거를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게 해요. 생색을 되게 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살을 뺐잖아요.
살을 뺀 거를 제가 아마 한 6개월 이상은 생색을 낼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살을 빼기 전에 저희 딸들이 항상 제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제가 맨날 이제 애들이 좀 더 어릴 때 제가 살을 찐 상태로 좀 오래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엄마 이 배는 뭐야? 네 동생이야. 이제 제가 잘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이제 농담으로 엄마 근데 내 동생은 언제 나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동생이 좀 숫기가 없어서 이 안에서 초등학교를 보낼 생각이야.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이 없앴잖아요. 이제 없애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일이야? 제가 맨날 우리 딸한테 요즘 예, 이렇게 해서 카레라이스는 예, 이렇게 제가 아까 급한 김에 숟가락에 썼는데 이렇게 해서 먹고 뭐 어떤 피클 같은 걸 곁들이셔도 되시고 또 우리에게는 종갓집 김치가 있잖아요. 그게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또 총각무나 이렇게 해서 곁들여서 드시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 유린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쪽에. 유린기는 워낙에 레시피가 간단하기 때문에 소스만 아시면 되세요. 예. 식단, 저는 처음에는 진짜 만들어서 먹었어요. 만들어서 먹다가 과로사 할 뻔했어요. 저도 직장을 다니는데 이제 그래서 제품을 정말 많이 애용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두 끼는 아침 저녁은 저는 바디키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식단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뭐 점심에 약속이 있으면 점심을 일반식을 하고 그다음에 좀 양은 좀 적게 했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피할 수 없는 음식들이 있어요. 뭐 저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또 이러면 좀 사회생활이 힘들 때 그런 만남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그 파우더 그 파이버 파우더를 되게 많이 이용을 했어요. 좀 체내 흡수 그 속도를 좀 늦추려고 그래서 그 파우더를 되게 많이 애용을 했는데 그냥 제가 만약에 점심을 일반식을 했다고 치면 아침 제 루틴 보여드렸잖아요. 그러고 프로틴을 먹고 바디키를 먹고 그다음에 점심 때는 그렇게 일반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막 서둘러서 집에 오면 집에서 조금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 하면 사실은 고구마랑 사실 닭가슴살을 제일 많이 먹었고 그다음에 저녁을 바디키를 먹고 바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고 제가 공복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운동을 하고 나서 또 프로틴을 또 마셔요. 프로틴을 또 2스쿱을 타서 또 마시고 이제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하나를 뭘 먹었냐면은 파이버 비츠를 먹었어요. 파이버 비츠를 어떻게 먹냐면은 제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파이버 비츠 씹으면 자꾸 이에 껴요. 밤에 끼면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추잡스럽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냥 파이버 비츠는 무조건 물에 타서 먹었어요. 그래서 샤워를 들어가기 전에 파이버 비츠를 그 이제 병에다가 이제 그거를 딱 한 스쿱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날 먹은 게 식이섬유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야채를 너무 못 먹었다면 2스쿱. 이렇게 해서 물에 이제 담궈 놓고 제가 씻고 나오면 걔가 다 이렇게 풀처럼 풀어져 있어요. 그러면 약간 숭늉? 누룽지?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어서 제가 변비 없이 되게 건강하게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혹시 궁금하신 식단을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 바디키를 이제 그 전에 바디키 전에 우리가 그 BCCP였죠. 이제 그 있을 때 전 그 맛이 되게 싫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최근에 나온 바디키는 초콜릿하고 그 밀크티가 제 입맛에 되게 맞아서 아침에는 밀크티면 저녁엔 초콜릿 이거 좀 바꿔가면서 그렇게 되게 많이 먹어서 지금도 사실은 제가 밥솥에다 밥을 오늘 제가 밥을 해왔는데 거의 한 2달 만에 한 것 같아요. 집에서 밥을 이제 안 하고 요즘 바디키가 너무 맛있어서 제가 하루에 한 끼만 제가 일반식하고 지금도 저는 2끼는 바디키로 제가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표한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까지는 진짜 한번 제대로 빼보려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 아.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왜냐면 아까 저 뒷면이 조금 그리고 혹시 이게 잘 안 떨어진다 껍질이 제가 지금 요리가 다 된 상태에서 살짝 뚜껑을 닫아놓고 잠깐 놔뒀거든요. 그러면 떨어져요 또. 예, 뚜껑을 왜냐하면 약간 그 이 음식하고 냄비 사이에 약간 수막이 형성이 돼서 이게 이렇게 또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거를 조금 레시피를 제가 조금 일찍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분들도 이 바삭함을 맛보실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레시피 공유하는 걸 조금 늦게 해서 하고 사실 조금 기름을 빼주는 게 좋은데 제가 가위 네, 네. 신은수 사장님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이 치킨을 한번 맛보셔야 해서. 자, 맥주가 있으면 맥주랑 같이 드시라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네. 그냥 이걸로 네, 네. 네. 근데 사실 제 의도는 치킨만 맛보시라는 거였는데 네, 알차게 소스까지 챙겨서 드실 줄은 왜냐면은 제가 그냥 이 치킨만 드셨을 때 또 그 맛이 어떤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이거는 저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네, 이게 유린기가 중식의 꽃입니다. 네. 진짜 중식의 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중국집에 가서 유린기가 하는 집도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유린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 제가 다시 들어가세요. 맛을 잘 모르시는 분이 다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이게 아주 많이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아니야, 이게 물레동에 네. 그 이남주 사장의 친구분 중에 가장 유명한 중식 요리가가 네네. 있거든요. 그 집이 유린기로 유명한데 네. 저는 유린기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튀김옷이 네. 있는 아, 거냐 없는 네네. 거냐. 전 여태까지 튀김옷을 일부러 만들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것만큼 촉촉하진 정말 않을 거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맛있어요. 근데 이거 소스랑 같이 먹어도 되죠? 네, 그럼요. 네. 아, 이거 다 지금 엄청 드시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네. ASMR을 같이 들려드렸으면 바사삭 하는 소리가 들려요. 자, 이렇게 해서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썰어서 또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 지금 제가 키친타올을 안 가져와서 그냥 하게 되는데 조금 키친타올 같은 거 위에다 얹어서 기름을 조금 더 제거하시는 게 더 담백하게 드실 수는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고 소스를 탕수육도 부먹이 있고 찍먹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바삭함을 그대로 느끼고 싶다면 소스를 이런 야채 쪽에 뿌리시고요. 만약에 조금 촉촉함을 좀 드시고 싶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닭의 조금 맛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면 이렇게 치킨 쪽에다가 소스를 뿌리셔도 되시고 아예 소스를 따로 놔두시고 같이 해서 개인 접시로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초간단 유린기인데 혼밥을 할 때 뭔가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요즘 배달 음식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배달 음식의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은 플라스틱의 용기에 오는 게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도 허거는 아니고 마라탕을 하면 시키는 걸 보면 이렇게 좀 쭈그러져서 와요. 근데 요즘은 되게 의식 있는 식당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종이로 좀 많이 바뀐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라스틱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플라스틱이 두껍고 얇고를 떠나서 어쨌든 플라스틱에 뜨거운 게 들어가면 거기에서 환경 호르몬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좀 환경 호르몬에 되게 많이 노출하게 되면 특히 이제 여성이나 남성이나 앞으로 뭐 가임기를 놔두고 있고 또 내가 결혼 전에 남성이더라도 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달 음식보다는 내가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데 아까도 이제 그 퀸의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퀸은 스테인레스에서 안전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빨리 돼요. 굉장히 조리가 빨리 돼요. 요즘 에어프라이기 이제 많이들 쓰시잖아요. 이제 F기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면 F기를 쓰시게 되면 바삭바삭하고 간편하고 막 이렇게 안 튀어서 되게 좋긴 한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래서 조금 굉장히 절전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영양소 파괴가 적고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퀸의 가장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집에 다른 냄비를 두지 않고 퀸으로 다 조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뭐 기름을 사용해서 저유로 하게 될 때도 그러니까 기름을 쓸 때도 적은 양으로 다 튀겨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야채를 뭐 이렇게 삶는다 그러면 삶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수분 없이 진짜 영양소 파괴 없이 또 데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좀 건강식으로 야채찜들 많이 해서 드세요. 그리고 물을 넣지 않게 되면 자연 수분으로 조리를 하게 돼서 훨씬 더 감칠맛이 나면서도 소금 없이 진짜 야채찜들 해서 또 건강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아까 이제 다이어트식에서 저는 많이 이용하지 않았지만 제 주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야채찜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은 역시 예상을 뒤엎지 않고 우리 이혜인 사장님 어떤 일화가 있냐면 예전에 처음으로 이제 홈미팅에서 마이아미 발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 정도였어요. 5분 만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말 듣던 사람도 당황하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제가 진짜 아까 정말 난감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오버될까봐 좀 걱정됐었는데 아까 9시도 안 됐는데 자기도 이제 찔리니까 주섬주섬 저 유린기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때 이제 좀 난감했지만 그래도
지금 원팀에서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 그래도 떨지 않고 이렇게 옆에서 그리고 또 사실 저 강의할 때 저 되게 많이 떨거든요. 그래서 갈증도 되게 많이 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강의하고 나면 사람들이 나 당뇨병 환자인 줄 알 것 같다고 다갈. 너무 물을 많이 마셔서 제가 참 민망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은 또 딸이 옆에 있으니까 오늘은 또 떨지 않고 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은 조금 막 중간에 이제 전기도 꺼지고 좀 제가 조금 당황하는 모습도 보이고 생각보다 비주얼이 아주 예쁘진 않잖아요. 저는 맛으로 승부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린 레시피대로 하신다면 또 되게 맛있게 또 조리를 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맞아요. 옛날 통닭 맛이에요. 완전히 옛날 통닭 맛이거든요. 예, 오늘은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렇지. 뭐였냐면은 제가 이 닭다리살을 하도 이게 갑자기 당황스럽게 해서 제가 이걸 올려놓고 제가 생활 속의 아메이 중에 원포원을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아메이 하면 세제, 그다음에 뉴트리라이트 아티스트리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되게 애용하고 있는 그 원포원 제품들이에요. 진정 생활 속의 아메이죠. 심지어는 저 하단에 보면 저 요거트도 제가 이 퀸 웍에다가 제가 웍에다가 안 만드는 건 대팬 후라이팬에다가 저 공병 사서 저게 다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저렇게 견과류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저 여기에는 산채 이게 뭐죠? 그 장국 같은 국인데 제가 또 애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골곰국이에요. 이제 된장찌개를 할 때도 조금 그걸 같이 넣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곰탕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고춧가루를 넣어서 소고기 묵국처럼 할 때도 조금 사골 맛 나게 하기도 하고 된장죽과 된장 떡국 이제 끓일 때도 저 곰국을 넣으면 또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활이 사업이잖아요. 생활이 사업인데 그냥 내가 쓰지 않는 제품을 내가 일부러 써보는 게 아니라 저 아침 일어나서부터의 그냥 아침 일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유산균을 마시고 운동을 하고 이제는 이제 우리 리플렉서도 나오잖아요. 리플렉서 나오면 제 저녁 루틴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겠죠. 발 마사지까지 하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애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로 인해서 얼마나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내가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생활을 내가 보여준다면 제대로 잘 보여준다면 제 아메이 사업이 점점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6, 7, 8 이제 마무리 돼가는 시점인데 여러분들 8월 더 열심히 또 하실 수 있도록 또 오늘 저의 이런 그런 요리나 생활 속의 아메이가 또 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혜인 선생님. 네. 정말 오랜만에 미팅을 하는 거기도 하고, 근데 제일 제가 못하는 퀸이기도 했어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옆에서 뭘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되게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계속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많이 미팅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유린기 소스는 제가 이 PPT가 이제 공유가 될 거예요. PPT 공유되면 그 안에 PPT 안에 유린기 소스가 있거든요. 이 소스는 참고로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그 이연복 씨 소스예요. 그 레시피대로 했고 제가 이제 맛을 봤는데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레시피대로 소스를 만들면 사실은 소스 양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절하냐면은 테이블을 T로 다 바꾸는 거예요. 작은 T로 바꿔서 스푼을 다른 이제 작은 걸로 사용하시면 또 적은 양으로 또 만드실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